예, 요거 한번 먼저 볼게요. 손님들한테 이렇게 어떤 렌트용 집을 투자용으로 구입하시고 그럴 때, 네, 이 집이 과연 렌트가 얼마쯤 나갈까 이렇게 할 때, 네, 사실은 미국의 집들은 한국에는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고, 뭐 몇 호, 그럼 몇 층이냐, 그러면 딱 그게 거기는 얼마, 뭐 이렇게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 미국은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은 집들도 집의 형태가 다 다르고, 뭐 이게 크기도 다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격을 저희 이렇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 지난 3개월 동안 렌트가 됐던 거를 쭉 평균을 내가지고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데 보면 첫 번째 에버리지 해가지고 베드룸 개수가 4개, 그 다음에 베스룸 개수가 여기도 3.1이라고 표시돼 있죠. 풀 베스가 3개, 하프 베스가 1개. 그게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연도는 2008년. 그 네, 다음에 스퀘어핏은 뭐 3,100 스퀘어핏. 그랬을 때 평당 가격이 98센트. 그러니까 저걸 1불이라고 계산하면 네, 내 집이 3,000 스퀘어핏이면 한 달에 렌트가 3,000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쭉 와보시면 맨 마지막 라인에 CDOM이라고 돼 있는 게 Current Day of Market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렌트가 됐느냐. 거기 보시면은 평균이 지금 10일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 구입하시는 분들의 공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예. 아니, 걱정 마세요. 여기 보면 평균적으로 10일 안에 렌트가 나간다는 거죠. 아까도 보니까 뭐 며칠 있다가 그 렌트가 찼다고 하는데, 네. 한국 같으면은 그 임차인이 나간다. 네. 그러면 미리서 어떤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날짜에 거의 맞춰서 들어오게 비슷하게 들어오게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미국은?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은 뭐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텍사스 지역에 계시는 분 자체가 저도 제가 손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그거 하루 이틀 며칠 하자고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아, 깔끔하게 그분들 나가시면 예, 제가 서둘러서 하루 이틀 안에 정리하고 예, 그다음에 깔끔하게 한 일주일 안에 딱 들어오는 걸로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지금 누가 살고 있는데 거기 집 보여주러 가가지고 뭐 물건이 부서졌네, 뭐가 없어졌네, 뭐 이런 예, 것부터 시작해서 예, 아니면 제가 누구를 모시고 가서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날은 안 되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힘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냥 딱 비우고, 그리고 예, 대체로, 미국 사람들이, 뭐 이거 미국 사람들이 못 듣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 미국 예, 사람들이 좀 지저분해요. 한국 예.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그러니까 사람들 깔끔한 편이죠, 뭐. 그럼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요, 가가지고 보여드리면 별로 진짜 완전히 이 음, 생얼을 보여주는 느낌. 음, 그러니까 그나마 좀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예,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예, 좀 하루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가서 하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그냥 딱 비우고 예.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보여주고 계약하는 게 훨씬 순조로워요. 그러겠네요. 네. 요거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요거 보면 이제 제가 저하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신 손님들한테는 제가 이제 처음엔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고 예. 요즘은 사실 저보다 너무 이렇게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가 이 파일 자체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우리 그냥 생각하는 여기 보면 이제 저 세일즈 프라이스 해가지고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칸에 37만 1,000불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세일즈 프라이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구입하는 가격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0%, 25%, 30%, 40%돼 있는 거는 예. 다운페이 비율이에요. 예, 예. 그러면 세일즈 프라이스가 37만 1,000이면 현금을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을 30% 넣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70%는 융자.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융자 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오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렌트를 얼마를 받으면 예. 이쪽에 쭉 보시면 넷 캐시플로우가 예. 모든 거를 제외하고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순수하게 나한테 순수 수입. 예. 애뉴얼 그 밑에 보면 애뉴얼 텍스라는 게 재산세고요. 8,300불. 그다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들어야 되는 보험료가 1,200불이고요. 1년 연간이죠, 연간. 1년. 예, 연간. 그다음에 그 위에 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에 보면 95라고 잡았잖아요. 예. 그거는 그 약간의 공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까 같이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예. 예. 100%로 안 잡고 95로 계산했을 때도 이만큼 캡 레이스로 치면 투자 수익률로 치면 7.7%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 집은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7.7%라는 게 매매 금액인가 아니면 현금 아니죠. 투자? 내가 현금 투자. 투자한 금액 대비 아, 수익률. 금액 대비 7%. 네. 그래서 그 옆에 거는 사실 100% 캐시로 하는 경우거든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뭐 기본 개념 자체가 예. 어떨 때는 이게 100% 캐시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긴데 이거는 아마 계산이 제가 살짝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계산이 어, 잘못된 것 같은데 수익률이 더 낮아져야 될 것 네, 같은데. 이거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네. 그로스 렌트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예. 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예. 이제 이걸 다 확인하고 예. 주택 구입을 하시고 또 저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 거는 그로스 렌트가 한 달 렌트가 2,800으로 계산됐고요. 예. 이쪽은 제가 뭐를 아마 타입을 잘못한 3,300으로 계산됐죠.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마 감은 수익률, 대충 감 잡으면 되는 거고. 예. 한국 사람들이 살 때 대출도 자유롭습니까? 외국인 융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예. 다른 분들이 한번 언급하셨죠? 예. 외국인 융자 개념이 근데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예. 미국은 큰 나라라. 네, 주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약 35% 이상 예. 다운페이, 예. 다운페이먼이 약 35% 이상이고, 외국인은 하여튼 현금 35% 이상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받으시는 분보다는 한 0.75에서 1% 정도가 높으시고요. 그거밖에 안 높아요. 저기 그 라스베가스는 보니까 70%, 80%까지 대출했습니다. 대출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내국인은 3.5고 그 정도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 외국인은 7% 정도로 굉장히 높던데. 그 얘기를 언제 들으셨어요? 지금 들으신 시점이 얼마 안 어느 정도? 됐어요. 한 달 됐나? 일단 지금 거기에서 7%는 맞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내국인 융자가 3.5로 안 되세요. 지금 이자율이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랐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금리 많이 일반적으로 지금 올랐어. 일반인들이 받는 융자가 잘 예. 받으시는 분들이 3.75, 예. 일반적으로 4%, 그럼 외국인은요? 외국인은 약 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뭐, 라스베가스보다는 더 낫네, 여기가. 뭐 그거는 아마 랜더에 따라서 그 지역 그거보다도 예. 그거를 하는 융자 회사에 따라서 아, 융자 회사에 따라서. 그럴 수 예, 있겠네. 그게 한국도 뭐 1금융권, 2금융권 다르듯이. 예. 그리고 뭐 이제 한국에서 있는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것도 방법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뭐 어떤 융자에서는 외국인일지라도 미국에 계좌는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네. 이렇게 좀 자세한 조건들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가능하세요. 찾아보시면 다 한국 있어요. 내에서 소득 증명도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신한은행 아메리카에서 예. 한국에 있는 소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 해보니까 예.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한국의 룰도 아, 지켜야 되고 미국의 룰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예. 알기로 한 1년 전쯤에 스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근데 결국은 소득이 없어도 대출. 그리고 예. 한국에서 지금 이 정도의 부동산 투자를 하실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에 부동산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소득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뭐 어떤 랜더들은 한국에서 소득세라든지 뭐 이렇게 한 거를 요구하는 랜더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외국인이 됐건 내국인이 됐건 은행 입장에서 35% 이상 다운페이를 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진짜 이 사람이 이 돈이 이 사람 것만 맞다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음. 돈을 안 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돈이 35% 들어갔는데 뭐 네. 그걸 경매로 날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경매로 날리면 은행은 오히려 이득이죠. 35% 예. 이미 저기 예. 이 사람들 거에서 받았고 예. 자기가 이걸 80%만 받더라도 예.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저 유명하신 장대장 TV에 제가 출연해서 또 이렇게 또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혹시 뭐 미국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좀 궁금하시고 또 알아보시고 한 거 있으면 우리 장대장 TV에 알려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출연해서 또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해외여행 좀 자유화 되셨으니까 저는 그 seeing is believing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좀 한가하게 저 맛있는 텍사스 스테이크도 좀 드시고 골프도 한번 좀 치시고 직구경도 몇 개 하시고 그리고 좀 한 일주일 열흘 딱 쉬셨다가 좀 머리 식히시고 또 일상으로 복귀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도 거치고 이제 좀 마스크 벗고 우리도 이제 할 정도 되면은 아마 네. 이제 해외 부동산 투어도 이제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마 또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대표님의 아주 너무 그 엑기스 그 노하우를 저도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예.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